그동안 뭐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그 5G 관련주가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 계신 분들 화면 잘 보이시고 그리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자 부탁합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예. 시장이 아주 뭐 강합니다. 강한데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무방에서 해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제가 해드렸던 무방 내용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까톡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일요일 날 무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포스트 삼성전자 이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 그리고 삼성전자 후속 후발 주도주 대형주 제가 세 종목을 압축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뭐 어제 일요일날 해드렸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톡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카카오톡은 여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가시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가시면 왼쪽 상단에 엠비엔골드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나오죠. 요거 누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 동영상을 누르세요. 자, 동영상을 누르시면 지금 한 대표가 올려드렸던 그리고 많은 전문가님들이 올려드리고 있는 유튜브 녹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요 내용들 중에서 한 대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고 정말 좋은 장세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행 관련주들 말씀드렸고요. 주간 전략 시장일 뿐입니다. 계속 해드렸죠? 예. 이보다 더 완벽한 시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2021년에 강력 배팅하라. 5G 반도체 여기 있죠? 2021년에 강력 배팅하라. 반도체 5G. 단 한 번도 제가 반도체하고 5G, 특히나 5G 같은 관련주들은 제가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급한 사람들, 단타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거예요. 결국엔 그 종목들이 오늘 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온 겁니다. 그죠? 한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고요. 카카오톡은 이제 거의 뭐 인원이 다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카카오톡 가입하는 방법 여기 라이브 제가 올린 거 있죠. 요 라이브 방송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 지금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되는데 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요게 나오죠, 여러분들. 요게 나옵니다. 매일경제TV 한규스TV 무료 카톡방 나오죠. 요 밑에 영문 주소가 있습니다. http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요걸 누르시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나와요. 여기서 그룹 오픈 채팅 창의하기 요거 누르시면 바로 100% 무료 카카오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 저거 누르고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MBN 2077로 비밀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제가 이제 한규수 한큐를
이제 방송에서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참 방송 나오기 전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대장주죠. 솔리드 신고가, 예, 그리고 솔리드 서진 시스템 신고가, 기가레인도 강하죠, 여러분들. 예. 뭐 제가 지금 수익률은 별로 계산 안 해봤는데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뭐 신고가, 솔리드 신고가, 기가레인도 지금 눌리면서 강하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5G 내에서 오늘 서진 시스템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죠? 안 가는 거 같이면서도 벌써부터 시세가 주가가 지금 35,000원 선에서 5만원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 예. 누가 5G가 약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5G는 최근 반등 장세 속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가장 강했습니다. KMW도 저점 찍고 오늘 신고가 나왔고요. 오이솔루션이 낙폭이 좀 크게 냈습니다만 낙폭이 큰 만큼 지금 현재 하락폭의 절반까지 지금 회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5G보다 강한 섹터는 별로 없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부 PSK테크라든가 일부 종목들도 아직은요 완벽하게 뭐 5G 이상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낙폭이 좀 적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만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한미반도체 1.6% 올라가면서 살아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5G 관련주 오늘 전반에 걸쳐서 다 강합니다. 그죠? 이너월에서도 신고가 났습니다. 솔리드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부연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5G 관련주들의 시세가 단발성 기술적 반동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들. 그 해답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증권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어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코스피 종목군들 내에서도 덜 올랐던 종목들 후발주들과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제 또 무방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한 것이고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좀 더 봐라.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탄력화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한 겁니다. 그죠? 또 강조한 겁니다. 그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010님. 자, 풍성아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26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VIP 오시더라도 타이밍 절대 놓치지 말고 제가 하루라도 일찍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노래 불렀습니다. 그죠? 하루라도 일찍 오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 모르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루라도 일찍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권시장 준비하라고 어디서부터 얘기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노래 불렀죠, 여러분들. 그죠? 계속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지금 코스닥이 신고가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월봉상 20년 내 최고가 얼마, 여러분들? 932포인트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들 몇 종목 말고는 먹을 거 없어요. 코스피 대형주는 투자원금 좀 크신 분들은요, VIP 오세요. 제가 대형주 몇 종목 여러분들 별도 계좌로 들어가 둘 만한 그런 종목은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은 거래소 대형주들 몇 종목 드릴 거니까 오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 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별로 못 벌어요. 코스닥을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20년 내 최고가 932포인트 돌파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제가 돌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면 내일 돌파하겠네요. 장중이라도 내일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저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97년, 98년 닷컴 장세 때 이 폭등 장세가 나왔지만 이때는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별로 없는 시장이에요. 없는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932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이건 사상 최고가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물 여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코스닥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이 폭등 장세를 기록했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20년 동안 옆으로 기어왔던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들 물량 다 털었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가고요. 매물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우리 회원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투자원금이 좀 크시고 그리고 별도 계좌로 가져가시는 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회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저들 종목은 말 그대로 그죠? 삼성전자 제가 한규세 한큐에서 제가 11월 13일에 추천 드리고 나서 목표가 제가 8만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는 지금 9만원에서 10만원 목표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시장 기조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회원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삼성에 들고 있는 분들 제가 다 분석 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분들, 우리 개인들은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 봐야 돈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뒤를 따라갈 만한 종목으로 제가 어제 LG전자하고 LG에너텍을 제가 말씀드렸고 현대차 세 종목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주도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대형주는 세 종목 정도로 방송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투자원금 좀 크시고 난 대형주를 가지고 보겠다라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건 뭐예요? 애지간하면 대형주 보지 말고 코스닥을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코스닥 신고가 나온 거 보세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도 못 가는 거 보세요. 못 가죠? 대형주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매물 출회, 경계 매물 많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형주 못 가는 거 보세요. 응? 자, 이제 어제 제가 코스피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심하세요 라고 강조했죠. 자, 들으신 분들 3번 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요? 못 들으셨나요? 에? 그죠?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물론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1.4% 급등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는 0.5% 올랐습니다만 코스닥은 1.4% 상승이에요. 뭐예요? 코스닥이 월등히 강한 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땡기는 종목이 있으면
이제 뒤에서 날아가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앞에서 땡기는 종목이 있으면 뒤에서 날아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단기적으로 올랐고 단기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붙는 그런 흐름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코스닥을 보셔야 돼요. 코스닥을 여러분들. 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항상 하루 이틀 정도, 며칠 정도는 시차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방향성은 같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코스피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잡고 나중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했죠. 2017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무려 1년여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45도 각도로 IT 7인방 겨우 7개 대형주를 중심으로 무려 1년 동안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스닥은 어떻게 떴다고요? 코스닥은 2017년 초반부터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거의 10개월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놀았죠?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합니다.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하지만 결국에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와 코스닥은 방향성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코스피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늦게 떨어져서 급락이 나오고 또 늦게 올라가도 급등이 나온다. 지금 어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탄력이 붙는 구간에서 코스닥이 이제 눈치 보다가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시작점. 이런 장 놓치면 안 돼요. 현금 있는 분들,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응? 어르신분들 이런 장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증권시장에 발을 담가 놓은 이상 수익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 종목이 가는 장이고 너무나 뻔한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5G 결론부터 내드릴까요?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입니다. 5G 하면 한 대표 생각나시죠? 시작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5G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단기적으로 쉬어갈지언정.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손절할지언정 한 대표는 손절 안 합니다. 우리 방 손절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 지금 시장의 대장입니다. 코스닥은 늦게 오르지만 달려갑니다. 그게 코스닥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무려 10개월 동안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미미하게 올랐지만 나중에 한 달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무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사이의 그 이격이 이렇게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벌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한 2, 3주 내지는 한 달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가 어제 수급 그림 보여드렸죠, 여러분. 수급. 그죠? 제가 어제 수급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겁니다. 이 그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미 들어와서 코스피 시장이 강세를 기록했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미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MSCI 리밸런싱 이후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체로 나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옵니다만 매수 강도가 예전 같지는 않죠. 더군다나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약합니다. 코스피는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탄력이 떨어집니다. 코스피 종목들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여러분들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LG전자, LG노텍,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같은 이런 숨고르기를 통해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반면에 코스피를 왕창 매수하면서 코스닥을 안 살 것처럼 샀다 팔았다 건복했던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코스피 매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을 왕창 매수버리죠. 그죠? 또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안 사는 것처럼 관망했던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다시 코스닥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들은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합니다. 다만 언제 매수를 하느냐, 그건 지들 마음이에요.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주식을 매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일정 비율 대장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나면 얘네가 좀 올라가잖아요. 부담되죠. 더 매수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올랐던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쪽보다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응? 확대시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빨간 선이에요. 아침에 왜 코스닥 매도했다가 또 들어왔다가 매도했다가 들어왔다가 매도했다가 안 사는 것처럼 했죠, 여러분들. 그죠? 안 사는 것처럼. 예, 장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나은 겁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오전 내내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헷갈리게 개인 투자가들 헷갈리게 불안 매물 이끌어내면서 왔다가 흔들어댔다가 야금 하다가 확 땡겨놓은 거예요. 988원까지 다시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얘기했죠.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죠. 저같이 오랜 동안 외국인들을 알고 외국인들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안 넘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 충분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덜 올랐던 종목들,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장세를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코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했던 코스피 대형주들의 상승세는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탄력은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탄력 떨어지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부터가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략. 전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략이 뭡니까? 이거 군사 용어죠? 전쟁 날 때 쓰는 겁니다. 군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게 바로 증권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종목 사가지고 물렸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고 그런 장기 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알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들고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10%만 먹어도 좋아하시지만 그게 땡이에요. 지금 장은 주도주라 성장주를 가지고 제가 뭐랬죠? 대시세라고 그랬습니다. 대시세. 큰 시세를 보셔야 돼요. 주도주들은 시장에서 주변주들과 달리 50%, 100%, 300%, 1000%라는 게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주변주는 어떻게 됩니까? 10%, 20%, 30% 내면 땡인 거예요. 10%, 20% 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 좋아하긴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겨우 이런 장에서 10% 먹으려고 주식합니까? 그러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10% 내려고 주식해요, 여러분들. 예, 말거님, 금토님,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10% 주식 수익 내려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10% 먹으려다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얘기하겠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식은 주식도 안 돼가지고 깨먹고 그게 최악인 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이상 고생은 기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고생이 증권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하고 같이 매매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한 대표는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분명히 됩니다. 지금 되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겨우 10% 먹으려고 주식할 거면 하지 말아라. 먹으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계좌를 기준으로 30에서 50%, 100%를 목표로 승부를 걸어라.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12월이죠. 근데 제가 11월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11월, 12월에 시작되지만 이 장은 2021년까지 가는 장이다. 2021년을 보고 2021년 말을 보고 대시세를 노려라. 지금이 바로 그런 위치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먼저 갈 수 있어서 얘네들도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승부를 걸 거는 코스닥이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불하지 마세요. 뭐 삼성전자 지금 올라가 봐야 뭐 얼마 올라갔습니까? 그죠? 지금 6만원 선부터 삼성전자가 6만원 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72,000원이죠. 말 그대로 뭐 10만원까지만 가면 10만원까지 가면 수익률은 절대 적진 않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에 비하면 삼성전자 수익은 뭐 그냥 잘났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10만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제가 기본적으로 목표가지가 7만원 8만원 제시 드렸잖아요. 아주 살아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들은 코스피 종목이 아니고 코스닥이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약간의 경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하시고 주의할 것들 메모하시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메모하시면서 헷갈릴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봉상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파죽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파죽의 상승세가 얼마만큼 계속 이어질까요, 여러분들? 그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조드립니다만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개무시할 수도 없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상 최고가, 역사적인 최고가 2600선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지수가 1500포인트 하단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달에 걸쳐 약간 숨고르기 나오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상승은 단기 수직급등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를 한꺼번에 돌파한 겁니다. 보통 강세장이 나오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요. 가서 이 구간에서 충분한 기간 주종을 보이고 2단 반등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단기 급등 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기관 주종을 마르고 2단 반등에 나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코스피 지수의 위치는요.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 돌파에 따른 경계 매물과 차익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위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갔다가 밀리느냐 내지는 그냥 밀리느냐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2600선을 돌파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지지선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 돌파 후에 약간의 숨고르기 혼조장세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코스피 지수가 막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코스피 종목군들은 또 코스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이게 추격 매수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가다가 숨고르기를 보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간 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 2600선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잠깐 하루 이틀 조정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면서 여기서 중간 바닥을 다져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확인되는 그 순간, 처음에 빠질 때 코스피 지수가 밀릴 때는요, 코스닥도 같이 조금 밀릴 거예요. 응?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이 나올 때 코스닥은 바로 안정되고 개별적인 반등이 꾸준하게 또 한번 시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수 조정이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코스닥 종목을 고맙습니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코스닥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지수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많이 올랐고 주봉상, 월봉상의 주가가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이격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와 재반의 이동평균선 간에 벌어진 틈. 보통 주가라는 건 재반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추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반의 이동평균선 간의 이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격도.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격이 벌어지니까 여기서도 상승세가 멈추고 쉬었죠. 그리고 이격이 축소가 되니까 다시 급등이 나왔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빠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입니다. 급락이 아니라 쉬어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했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상의 흐름에 있어서도 선물과 그리고 코스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다소 약화됐다라는 부분들. 그죠? 이것도 분명히 전체적인 지수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너무 많이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미국 증시가 여기서 크게만 빠지지 않으면 국내 증시 상승 흐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장의 기조는 이상이 없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미국 증시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분석드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응? 단기 상승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장 보였고 박스 상단 뚫고 나서 기간 조정 보이고 나서 재상승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잖아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입니다.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응?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미국 증시는 분명히 2단 상승세 재상승 기조가 분명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백신이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부양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고요. 좀 안타까운 게 진짜 하루마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씩입니다.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트럼프라는 사람 보면서도 정말 저렇게 많은 국민들을 죽게 하면서도 저렇게 철면피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자기 국민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선만 노리고 있는 그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또 부양책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양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이 뭐 2조 달러 얘기했는데 지금 뭐 6천억 불 이런 식으로 이제 푹 줄었고요. 그죠?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더 줄여가지고 얘네들 뭐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양 대책이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또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더기다 유럽연합도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양 대책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럽보다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 규모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호재들이 지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당장 여기서 곧바로 급등세가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미국 증시는요, 이렇게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나서 급격한 상승 하락보다는 대체로 완만한 횡보 내지는 미미한 반등,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한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한국 증시가 저만큼 올라온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이만큼 올랐죠. 지금 미국 증시는 요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가 요만큼이라도 올라주면 한국 증시 더 갈 수 있는데 미국 증시가 가다 꺾이면 한국 증시도 못 가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요걸 봐야 돼요. 한국 증시는 좋은데 미국 증시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못 가요. 그리고 재료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제가 분명 백신 만들어진다고 했고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곧바로 추가적인 급등을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일단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백신이 만들어지고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바탕으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당분간 시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도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제가 목표하고 있는 9만원, 10만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쉬었다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가더라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하지만 지수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 LG전자라든가 LG노텍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이런 후발주들이 앞으로 실적 성장 가치가 있고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장주가 가다가 멈추면 후발주가 가는 겁니다. 대신에 얘네들도 대형주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가 참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 코스피 지수가 가다가 멈추고 횡보세가 나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은 계속 가는 겁니다. 왜? 대형주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 반등 나오죠. 코스닥 시장은 또 개인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의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막 들어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코스닥 시장으로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코스닥에서 매수를 안 할 것처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 내내 저렇게 요즘에 외국인들이요 오전 장중에는 코스닥을 털어요. 반드시 텁니다. 그러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 털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은 장중에 털어냈다 흔들어 대면서 주식을 마중에 잡아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는 종목을 팔아낸 것이고요. 그 판장은 가지고 좋은 종목, 장세를 주도하는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단행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도 교체 매매하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 좋은 종목들을 외국인들도 지금 싹쓸이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외국인들이 터는 종목들을 우리가 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응? 코스피, 코스닥 탄력 붙죠? 이제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라도 코스피 대형주 쪽은 건들지 마세요. 별로 먹을 거 없다라는 거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후발주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 종목 얘기했으니까 LG전자, LG노텍, 현대차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다. 이미 올랐고 성장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 사실입니다. 얘네들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얘네들도요. 신약 개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세는 멈추고 소폭 밀리더라도 추세 하락까지 나오진 않아요. 하방 경직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밀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타 종목으로 매기가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얘네들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갔잖아요, 여러분들. 응? 오늘 KMW, 오이솔루션 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야금야금 찔끔찔끔 들어오다가 이제는 대놓고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화되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솔리드,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가서 수급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결국엔 일부 대형주들 털고 중소형주들 저평가된 종목을 중시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간의 매수세가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기관 외국인 투자간의 수급이 보시면 KMW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매수세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게 보실 겁니다. 파란색 선이 기관이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추세적으로 매도세가 멈추고 살짝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 양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죠. 공격적이진 않습니다만 매수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 보시더라도 기관 외국인들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죠. 기관들은 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들이 14만 주, 외국인들이 33만 주 매수가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장난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자, 5G는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5G와 더불어서 오늘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2차전지도 부진했고 수소에너지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 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스닥 종목들이 대놓고 몽창 다 가진 않아요. 뭐예요? 순환하면서 하나 둘 순환하면서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순환하면서 종목군들의 시세가 나오는 거. 순환하면서 하나 둘 그렇게 시세는 하나씩 순환하면서 시세가 나옵니다. 그 시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PPT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 드릴 테니까 정말 이 시장 여러분들 진짜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주식이 어려운 건 아시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기가 참 어렵다, 하늘의 별따기다 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 아시지만 그걸 알면서도 정말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도 또 한 번 느끼실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찔끔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주식은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외워서 하면은 뭐 죽으라고 외우면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방하고 TV방송 보면서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리잖아요. 그죠?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그 구간부터 저는 한 기수의 한 큐를 통해서 이 시장의 V자 상승에 대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외쳐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마다 곧버스를 외친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지금 곧버스 여기서 또 외치거나 곧버스를 산 사람은 지금 거의 초죽음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곧버스를 매수한 사람들, 또 곧버스를 외친 사람들은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더 힘들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주종 나올 때 우리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한 대표는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살아난다 분명히 기회를 잡아드렸고요.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 가능성 얘기했고 코스닥으로 이제 맥이 확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까지도 더 강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한 대표가 TV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 주가라는 건 뭡니까? 주가라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가 끝나가고 조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 바이든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임박한 상태고요. 백신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지 말들 많았었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심각한 전 인류가 진짜 위기에 맞은 상태에서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 수밖에 없겠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지수 V자 상승 가능성을 본 이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파우치가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자는 백신을 만들었고 영국이 파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영국이 승인했으면 미국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지금 파이자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당초 기대했던 만큼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부담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승인 가능성 이번 주 목요일 날 FDA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2700선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이것도 정말 우리한테는 호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국엔 이런 호재들과 더불어서 한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은 상태.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 대표 노래 불렀죠.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시황을 보려면 제대로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뭐 눈으로 훑어보고. 그죠?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보는 시각을 자꾸 키우세요. 수박 겉핥듯이 아는 사람과 정말 제대로 주식을 아는 사람 분명히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들 전문가들 탓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을 보는 시각이 그냥 좀 말씀드렸죠. 우리 방은 후기 가서 보지 마세요. 우리 방 후기 없어요. 물론 후기 쓰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감사히 말씀드리지만 한 대표는 후기 가서 쓰라 소리 전혀 안 합니다. 네. 후기 보고 우리 방 분위기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에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좋고 수익 잘 날 때 기분 좋잖아요. 수익 잘 나니까 수익 잘 나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우리는 계좌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응? 지난 2일부터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지금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회원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좌 신고가, 그죠? 신고가. 4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플러스, 그죠? 플러스 늘어나죠. 이제 게임은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부터가 진짜 수익을 쌓아가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올랐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연출될 때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회원님들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지수 올라올 때 빠른 속도로 계좌 손실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나오죠. 지금부터 진짜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왜? 뭘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장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죠?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이제 코스닥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주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단기는 백신 수혜주, 중장기는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똑같습니다. 또 바뀐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신성장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 지금 장세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신문 기사를 계속 보면서 어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이 언론들이 아니 참 보기 드물어요. 이렇게 흥분하는 언론은 못 봤어요. 제가 29년 됐다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장 좀 올라간다고 막 그 증권사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언론들이 막 너무 흥분을 해요. 생각보다 너무 흥분을 강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신문에서 방송에서 너무 흥분하면 주가 단기 고점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긴지 안에 좀 있으면 결정 날 겁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언론도 처음 봐요.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난리 날 것처럼 너무 흥분해요. 절대 주식할 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침착하시고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대중이 된다라고 할 때가 주가가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대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언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경계 매물과 차익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단기는 백신 수혜주, 중기는 반도체 5G 2차전지 태양광.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저는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뭡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위하는 사업부분이 뭡니까? 반도체죠. 뭐예요? 반도체가 시장의 탑이에요. 탑. 여러분들.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부진하지만 내년에 반도체 디램 업황도 호황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시설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마트폰 부품이 있고 PCB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에 커지고 있는 사업부분이 뭡니까? 5G 통신 사업입니다. 5G 통신 사업이 삼성전자의 또 다른 먹거리 사업으로 엄청나게 덩치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 부분들은 뭡니까? 미래차죠.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2차전지라든가 수소에너지 사업 때도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섹터들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는 일단 시장의 주도주다, 핵심적인 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가 영위하고는 사업 부분 중에 반도체와 5G 두 개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섹터가 앞으로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에너지도 좋고 태양광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와 5G 쪽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기사 다 나오잖아요. 자, 이 여행 관련주, 백신 수혜주들, 파이자의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여행 관련주라든가 백신 관련주, 그 백신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막판에 지금 하나투어는 강보합선까지 올라섰고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도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지만 이번 주에 파이자 FDA에 대한 FDA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은 더디더라도 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백신 공급 접종이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파이자와 마다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지들 나라끼리 따로 백신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 공급은 시작이 된 것이고,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시간은 더디더라도 인류가 코로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럼 여행을 다닐 수 있겠구나. 여행을 다니게 되면 카지노에 갈 수 있겠구나. 비행기도 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쓸 파이자의 백신의 FDA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시대가 한 번은 더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수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 소리는 못 하겠고요. 백신 수혜줄의 시세는 한 번은 더 갈 것이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항공주들이 상대로 못 올라서 그나마 항공주 정도는 좀 보셔도 된다. 그러나 대장은 분명히 여행주가 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가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항공주가 되는 만큼 항공주들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사 보시죠. 반도체 하락은 이어집니다. 일단은 디램 가격과 낸드가 가격의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화랑이 이루어지고 제품 가격이 강세를 보게 되면 최대의 수혜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쟤네가 저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뺨치는 시세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초호황 국면에 접어들수록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로테크라든가 전세계 반도체 메이커들은 시설 투자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의 반등세가 서서히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안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꼭 올라가면 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고 있을 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고 선취매를 하고 매집을 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막 쫓아가가지고 대응해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SNS 택이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지금 미미하게 눌림 반등 나오고 있죠. 그죠? 지금 사이맥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만 안 죽었어요. 한미반도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공개적으로 추천드리고 나서 여기서 나갔었죠? 플러스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세 안 죽었죠, 여러분들. 그죠? 테크인 살아있고, 케이스텍, 원익 IPS 신고가 나오다가 조금 밀린 겁니다. 반도체는 봐야 된다. 더 얘기 안 합니다. 이 안에서 종목은 싹 발굴해놨고, 이 안에서 종목군들 매매 포인트 잡고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집해야 됩니다.
오늘 뭐 5G만 가니까 5G 막 달려갈 것 같죠, 여러분들. 5G 올라가니까 5G만 막 잡고 또 뭐 반도체 안 가니까 반도체 막 패대기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반도체도 넣어둬야 되고 5G도 같이 넣어둬야 돼요. 반도체는 지금 터지기 전에 선침해를 해야 됩니다. 매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종목들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 우리 회원님들 최근에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종목들이 진짜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그냥 종목만 많은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그냥 종목만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언제 벌어요? 포트 갈아엎어라, 계좌 갈아엎어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 올라갈 때 지금 장 올라가는데 다 갑니까? 안 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갑니다. 또 5장 가요. 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만 가요. 안 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종목만 가는데 막말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 종목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1800개였는데 이제 2200 가까이 들었어요. 2200개까지. 2200개 중에 1%에서 2% 지금 3%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요것만 가는 겁니다. 나머지 98% 개인 투자가들은 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안에서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공부하세요.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VIP로 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움직이기 전에 선침해를 해야 된다는 거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5G. 5G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5G는 뭐 더 얘기 안 합니다. 2021년이 5G는 이제 본격 성장의 원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의 공통점 5G. 트럼프 관련주. 언 놈이 저걸 5G를 트럼프 관련주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얘기했죠. 5G는 바이든의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요. 더군다나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의 싸움도 경쟁도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건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5G 장비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시설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5G 통신 투자도 잘 될 거로 보여집니다. 5G는 2021년이 본격 성장의 원년이에요. 원래 올해 2020년이 본격 성장의 원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21년이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입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들 엄청 나오죠, 여러분들. 다 믿을 건 압니다만 정말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와요. 5G를 그래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5G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어서 5G 관련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 KMW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분등 나오고 솔리드 이노와이러스, 다산 네트워크스, HFR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대장주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뒤로 후발주들까지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화관련 RHVHIC 오늘 4.8% 급등 났죠, 여러분들. 기가렌 어딥니까? 한교수요. 한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종목이죠.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솔리드 아까 보여드렸죠? 신고가 나옵니다. 서진시스템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한큐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한 겁니다. 보세요. 5G 관련주들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서진시스템 지난 12월 10일 날 방송 나가는데 10월 27일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그죠? 목표가 달성한 건 한참 후 전이고요. 그리고 솔리드 그죠? 10월 26일 또 기가레인 11월 24일
그리고 모든 방송을 통해서 5G는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했었고, 그러면서 또 주도 섹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백신 수혜주는 뭐 다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그죠? 11월 10일 날 추천 나왔고요. 그리고 11월 23일 기준으로 40%지만 이 종목은 지금 어제 그저께 고점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80%. 80%가 넘습니다. 어제 그저께 고점을 기준으로 하고 80%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죠? 회원님들 가지고 있던 거 제가 확인 다 했고요. 그죠? 모두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슈고 테마고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모두투어는 무료 카톡방에도 다 이렇게 종목까지, 날짜까지 해가지고 종목까지 나간 겁니다. 대박 터졌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된 부분들은 바로 이 백신 수혜주를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 시세가 분명히 아직 안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파라다이스, GKL, 제주항공, 진해역까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는 겁니다. 그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들이 바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진 시스템을 비롯한 5G 관련주들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섹터가 여기만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YIK, 디바이스 엔지. 대박 터졌죠, 여러분들? 그죠? 테크윈, 테크윈.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종목 섹터 다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섹터 다 있습니다. 뭐? 그죠? 지금 2차 전지하고 수소차, 태양광만 없어요. 그리고 세 개 섹터가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대박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거 매매합니까? 아니죠? TV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도 계좌가 빨리 계좌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계좌가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신고가가 나오고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장세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펀더멘탈에 좀 약한 종목들, 특히나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조선주, 해운주,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물량을 털고 어디로 가요? 그 물량을 털고 어디로 갑니까? 코스닥으로 옮겨야 된다. 코스닥으로 옮겨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5G는 기술적 반도로 끝나지 않아요. 5G는 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얘네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뒤에서 터지는 종목들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5G 관련주 보셔야 돼요. 더 얘기 안 합니다. 반도체 실질적인 탑은 반도체입니다. 5G 관련주 이어서 반도체도 보셔야 돼요.
2차전지, 수소에너지 봐야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타이밍을 좀 봐야 돼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들 종목의 반등도 나올 겁니다. 이쪽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얘네들만 가지고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얘네들만 가지고도 종목이 차고 넘치는데 뭐하러 딴 걸 봐요. 2200개라는 종목을 다 매매한다고 돈 법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대장주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되고, 코스피 대형주들 추격 매수가 아니라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세요. 그 내놓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중소형주로 코스닥으로 가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예, 이해되시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어요. 이제서야 막 불타는 종목들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방 되는 겁니다. 다 죽어요. 이제는 이미 탄 종목들을 보지 말고 앞으로 탈 종목군들을 먼저 타서 그 다음에 제대로 태우고 나오는 겁니다. 그 종목들은 지금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종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장은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변동성 안에서 꿋꿋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권의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더 드리고 싶은 내용도 없어요. 워낙에 많이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VIP는 더 오늘 얘기 안 해도 되죠? 다 아실 겁니다. VIP 제가 또 얘기합니다. VIP는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한번 한 대표한테 갈까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좀 늦지 말고 오셔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시장은 이미 5G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5G 터졌잖아요. 5G 잡아야 돼요. 반도체 가고 나면 또 뛸 겁니까? 제발 그런 매매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VIP 오고자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바로 VIP 하루라도 시간 늦지 말고 건너오셔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주식이 지금 주식이 만땅으로 돼 있는 분들 계시죠? 주식이 만땅으로 돼 있는 분들. 그분들은 주식 털고 대표님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식 들고 오세요. 들고서 어디로 오시냐면 가급적이면 VIP로 오세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문을 여니까 VIP로 오셔가지고 바로 진단 받으시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안 되는 건 털어가 주도주로 옮겨갈 겁니다. VIP로 오시기 바라고. 만약에 요게 VIP로 오시는 게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대표 사진 있죠. 카페 가시게 되면 사진 누르시면 카페로 가요. 왼쪽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의원 게시판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신규님들 여기 올려드렸거든요. 여기에다가 종목 이름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제가 내일 장 출발하기 전까지는 답변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니까 여기 올려놓으세요. 종목수 상관없습니다. 어제는 50개 40개 되신 분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종목수 상관없으니까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다 종목 올리시거나 내지는 VIP 오셔가지고 바로 종목 진단 받으시고 바로 주도주로 따라가는 그런 매매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8-0648이 통화가 어렵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 카페 가셔가지고 중간에 요 회원가입 있죠. 요걸 누르시면 밑에 인터넷으로 VIP 가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인데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1개월 또는 3개월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신용카드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결제창이 떠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니까 인터넷을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588, 0648이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 바라고, 인터넷도 불편하다고 한다면 현대표 전용 그 간편 ARS 번호가 있습니다. 023490-4678입니다. 023490-4678 있으니까 요게 ARS로 간편하게 진단 VIP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아시죠? 1개월 5일 추가 나고요. 그리고 3개월은 무려 20일 추가가 납니다. 3개월 하시면 거의 4개월이죠, 여러분들. 지금 12월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더 늦지 마세요. 지금 코스닥이 지금 신고가,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닥 지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실질적인 종목들은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종목들도 터질 겁니다. 터지기 적전에 종목들, 주도 섹터 종목을 싹 쓸어 담아야 돼요.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주로 옮겨 타야 됩니다. 우리는 부실주 잡주 매매 안 해요. 부실주 잡주 매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주 잡주 매매 안 하고요. 철저하게 주도주 성장주를 가지고 길게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막 정신없이 매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종목 명부터 해가지고 매수 단가, 비중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나가니까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셔도 돼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주식 초보분들, 어르신들 굳이 VIP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문자만 가지고 편하시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안전하게 하는 거니까 잡주 안 합니다. 초단타 이런 거 안 해요. 오셔가지고 뭐 단타 종목 주세요. 그냥 쫓아낼 겁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그거 아시고, 주도주 그리고 문자 대응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 거는 그런 매매를 하니까 그 점 아시고, VIP 오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좀 더 싼 가게 잡고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5주도 하루만 일찍 왔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그 점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저는 다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충분하게 드렸고, 이제 그 기회는 여러분들이 잡는 겁니다. 이제 수익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이게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고요.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회원님들. 예, 자, 내일 뵙고요. 그리고 신규 회원들은 주식 꼭 가지고 빨리 넣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 그 현금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좋아요. 아직은 펄펄 끓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돈을 다 벌 때까지는 이 장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돈 벌었어 라고 할 때까지 갑니다. 갈 길 멀어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그러면 큰 시세가 보일 겁니다. 모르시면 한 대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화이팅 하시고, 회원님들 내일 봤고요. 그리고 신규님들도 내일 저 종목 가지고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자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